예,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인사청문회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이나 흠집잡기를 통해서 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데 더 목적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창피주기로 전락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훌륭한 인재들이 오히려 국면 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까지 이르는 게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자가 해당 부처의 책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집중하고, 또 국민들이 꼭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해서 질문하는 국민 면접 인사청문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한성수 후보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현장, 또 디지털 시대 가장 중요한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갖추고 또 성과를 낸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중심에 있는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산 증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넷 골목 상권에서 국내 1위 포털 플랫폼 갑 네이버의 존재감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부터 네이버의 어떤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골목 상권을 사실상 네이버가 다 흡수를 해서 네이버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플랫폼 시대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대표님도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서 유리하게 바꿔서 노출 순위를 조정해서 네이버가 더 압도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2020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크게 부과한 것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당시 대표이사가 한성수 후보자이신데요. 이런 점 때문에 중소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네이버는 상생 파트너라기보다는 경계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이 디지털 시대 플랫폼 생태계 하위 구조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거대 플랫폼의 어떤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떤 수건인데, 이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핵심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후보께서 직접 운영해온 거대 플랫폼 네이버가 이런 기조, 이런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플랫폼의 어떤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 회피라든지 대관 업무에는 막강한 어떤 힘을 보여줬는데, 전체가 다 잘 살아나가기에는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크게 앞서 나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플랫폼 기업이 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 매년 그 국감에 나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소신은 플랫폼하고 사실 사업자가 같이 잘 가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알아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잘 살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 후보께서 그런 관점에서 늘 고민을 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직 작은 인터넷 생태계 기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슈퍼갑 네이버에서 온 인사가 중소기업 정책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어떤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기업 대표 시기와는 다른 어떤 공공정책 역량을 좀 충분하게 증명을 하셔야 될 텐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배달비나 광고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이 생태계 속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수익률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거대 기업들한테 빨려 나가고 있는 이 구조, 그것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대응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정책 과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배달 관련된 부분들 말씀 주셨고 저도 관련된 내용들 팀애프를 비롯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료 내용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자랑 중소상공인이 어떻게 하면 공정거래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도적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뭐 통상 논의 추이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유관 부처들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네이버의 대표자로서 거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 지위,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인터넷 골목 상권이나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 구조 속에서 큰 역할을 했고 또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나 방향들을 정확하게 잡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 활동을 해 나가신다면 오히려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플랫폼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우리 일상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아예 플랫폼 시민이라고 개념 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어떤 독과점, 갑질 이런 게 있다면 시민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 플랫폼 시민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이 노력들이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특히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이 플랫폼 죽심의 급격한 시장 변화 때문에 이 시장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거죠. 플랫폼 밖에 있으면 얼어 죽고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갖가지 방식의 수익 탈취로 인해서 말라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이 배달앱 관련 총수수료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 제안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게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수수료가 일반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결제수수료, 배달료, 부가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실질적 플랫폼 이용 총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영업단체들 평가로는 이 총수수료율이 한 30에서 50%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과도하다 이런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 네이버 CEO 재직 당시에 이와 관련한 유사한 플랫폼 수익 구조하고 수수료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도 있으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맡게 되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 입점 업체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하고 거래 조건 공정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설계하거나 타부처하고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현재 이 배달앱 이용 시에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배달앱에서는 일종의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비용이 다 지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구별해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서 마치 각각의 비용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제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지 또 그것이 전체 수익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정보 공개는 또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한 개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인하 노력을 하더라도 그걸 낮추면 다른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작년 상생협의체 과정에서도 현실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전체를 묶어서 총 수수료 상한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과거 경험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판단이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수수료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보다 더 많은 부분 자료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수수료 상한제라는 것이 이제 뉴욕에서 만들어져 있는 수수료 상한제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꽤나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라는 부분들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어떤 항목들의 수수료들이 있는지 지금 외국에서 쓰이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항목별로 좀 더 한국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제대로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그 서비스 업체들일 것이고 어떤 건 결제 항목들인지 하는 부분들 좀 더 파서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상한제라는 게 좀 경직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이 수수료율이 너무 과도하게 여러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